안녕하세요. 꿀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1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그 삼성전자가 오늘 장 마감 기준 18만 6천 원입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으로 약 18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오늘 증권 앱을 열어보고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상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종목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손해를 봤고 누군가는 오늘 수익을 냈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읽었느냐, 읽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4% 빠진 결정적인 이유와 구조, 전쟁 공포 속에서 오히려 돈이 몰리는 업종과 그 논리, 그리고 지금 당장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 실행해야 할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하루 만에 이 지경이 됐을까요? 18만 6천 원.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불과 며칠 전 삼성전자 주가는 21만 원을 돌파하며 코스피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디어 삼성전자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그 21만 원의 꿈이 18만 6천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낙폭 14.09%. 코스피 역사에서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이 정도 규모로 빠진 사례는 손에 꼽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의 폭락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후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HBM4, 즉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택 4공장에서 10나노급 6세대 D램 라인을 대거 확충하며 HBM 전용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 약 80조 원이라는 숫자도 오늘 아침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두 가지 엔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펀더멘털입니다. 기업의 실적, 기술력, 성장 가능성 같은 내부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매크로입니다. 전쟁, 금리, 유가, 환율처럼 환율첩, 세상 전체를 흔드는 외부 요인입니다. 평상시에는 펀더멘털이 주가를 이끕니다. 그런데 매크로가 극단적으로 충격을 받는 순간 펀더멘털은 한순간에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전면전 수준으로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낯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좁은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3km에 불과한 물길입니다. 근데 전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약 20%, 하루 기준으로 약 2,100만 배럴이 이 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물류비가 치솟으며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어도 고객에게 실어보낼 배가 부족해지고 항공 화물 비용이 폭등하면 납기와 수익성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시장은 이 공포를 즉각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오늘 18만 6천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가치가 하루 만에 14%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공포지수가 주가에 찍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두 번째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전쟁이나 에너지 위기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터지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즉각 리스크 관리 모드에 돌입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파는 것은 신흥국 자산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분류 기준으로 신흥국 시장에 속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파는 종목이 어디일까요? 가장 규모가 크고 시장에서 팔기 가장 쉬운 종목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이상입니다. 삼성전자를 팔면 그만큼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때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두 개의 포탄을 동시에 맞은 것입니다. 하나는 전쟁 공포라는 매크로 충격, 또 하나는 외국인 대량 매도라는 수급 충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도 가세했습니다. 유가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물가가 다시 치솟으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인하를 미룹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교체를 미룹니다. 반도체 수요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논리가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한 겁니다. 기술은 살아있는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공포. 그게 오늘 14% 낙폭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한 투자자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며 빠져나간 그 돈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공포에 팔고 떠난 자금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4% 넘게 빠지는 동안 반대로 오른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위산업, 즉 K방산입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각국 정부는 자국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구매에 속도를 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에 K2전차와 K라인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했습니다. 루마니아에도 수출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이 무기 체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량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실전형 무기라는 점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 체계. 이게 국제 무기 시장에서 K방산이 가격 경쟁력을 넘어 신뢰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유입니다. 방산 기업의 주가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수주 잔고를 보면 됩니다. 수주 잔고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앞으로 받을 돈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이미 돈이 들어올 계약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수주 잔고가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 수주 잔고는 더 빠르게 쌓입니다. 다른 산업은 수요가 생겨야 주문이 오지만 방산은 위기가 커질수록 주문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전쟁 공포가 극대화되는 날에 방산주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돈이 몰린 곳은 에너지, 정확히는 정유업종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회사도 손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원료가 비싸지면 기업 비용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틀렸습니다. 정유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유회사는 원유를 사서 정제 과정을 통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석유, 화학 원료 등으로 만들어 팝니다. 이때 원유를 사들이는 가격과 정제 후 제품을 파는 가격의 차이를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유 한 배럴을 $60에 사서 가공한 뒤 제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7파우달러를 받으면 정제 마진은 배럴당 $1,000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이 정제 마진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은 갑자기 늘릴 수 없는데 수요는 바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제된 제품의 가격이 원유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순간이 생깁니다. 거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 정제 가능한 원유를 미리 확보해둔 정유회사는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특히 국내 정유업종 가운데 주가 순 자산 비율, 즉 PBR이 0.5 미만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PB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BR은 지금 주가가 이 회사 자산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BR이 1이면 주가가 자산 가치와 같다는 뜻이고 0.5라는 것은 회사가 가진 실제 자산의 절반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만 원짜리 물건을 5천 원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 지주사 중 이처럼 저평가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유가 급등 국면에서 이중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자산 가치 재평가라는 구조적 상승과 실적 개선이라는 펀더멘털 개선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금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소부장이란 소재, 부품, 장비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4% 빠졌지만 HBM4 양산은 계속됩니다. 평택 공장은 내일도 돌아갑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이번 중동 위기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소재와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수요는 오늘 주가 폭락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부장 기업들은 대형 반도체주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집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하는 동시에 일부 외국인 자금은 조용히 소부장, 저평가 우량주를 사들이는 순환매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 스마트머니는 삼성전자의 공급망에서 저평가된 숨겨진 보석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돈의 이동지도입니다. 공포에 팔린 삼성전자 자금의 일부는 방산으로, 일부는 에너지로, 일부는 소부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계좌는 오늘 하루가 끝난 시점에서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재분배입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 자산 대부분을 집중해 두셨다면 지금은 분산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내가 오라도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맞아도 그 전에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면 판단이 맞아도 손해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방위산업과 에너지 관련 주식의 비중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은 지금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구간에서 계좌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여주는 방어벽이 됩니다. 방산과 에너지는 전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을 완충해줍니다. 이것을 해지, 즉 위험 분산이라고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계좌를 지켜주는 실전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와 금에 대한 시각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자산이 두 가지 있습니다. 달러와 금입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위기 시 수요가 급증하며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해온 실물 자산으로 어떤 나라의 신용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동안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를 달러 예금이나 금 관련 ETF로 분산해두는 것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하는가, 버텨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적 지지선은 18만 원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이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은 1차 바닥권을 형성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단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실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이 지지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지역 군사적 상황의 변화입니다. 봉쇄 해제 혹은 긴장 완화 신호가 나오는 순간이 반등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된 GTC 2026입니다.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이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HBM4의 공식 채택이 확인된다면 그것이 기술적 반등의 결정적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양산과 엔비디아로의 공급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재료입니다. 전쟁 공포가 만든 주가 하락과 기업의 실질 가치 사이에 생긴 갭은 언젠가 반드시 수렴합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충격이 주가를 단기 급락시킨 이후 공포가 거치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 증시는 급락했지만 한 달 만에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 직후에도 시장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공포에 눌려있던 가격은 가치를 향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반등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느냐? 공포에 팔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도 구조를 읽고 버틴 사람, 혹은 오히려 기회로 접근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팔고 반등한다고 무작정 사면 안 됩니다. 내 투자 목적이 무엇인지, 투자 기간이 얼마인지, 지금 이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자금인지를 먼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기술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지금의 14% 하락은 비극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금이 단기간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라면 하락장에서 버티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14% 폭락은 분명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 충격을 맞은 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 6개월, 1년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항상 부의 재편 기회였습니다. 전쟁의 연기가 겉이면 살아남은 자들이 모든 수익을 가져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그 준비의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꿀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그날까지 꿀돈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십시오.